평일 오후였다. 햇빛이 가장 느슨하게 떨어지는 시간.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오래된 세탁소는 늘 그렇듯 조용했다.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 천천히 돌아가는 건조기, 기다리는 사람들도 말이 없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세탁소 안은 세제 냄새와 따뜻한 증기로 가득했다. 오래된 타일 바닥, 낡은 의자 몇 개, 벽에 붙은 세탁 요금표는 색이 발해 있었다. 이곳은 그런 곳이었다. 오래되었지만 필요한 곳.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곳. 그날도 그냥 지나갈 하루처럼 보였다. 누군가가 선을 넘기 전까지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공기가 먼저 달라졌다. 웃음소리가 컸고 움직임이 성급했다. 세탁소 안의 사람들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노인은 작은 비닐봉투를 더 꽉 움켜쥐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탁소 안에는 노인이 한 명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 안에는 얇은 외투 한 벌이 들어 있었다. 노인은 창가 쪽 구석에 서 있었다.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노인은 몇 번이나 시계를 보았다. 괜히 민폐가 될까봐 몸을 더 안쪽으로 붙이고 있었다. 세탁소 직원은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앞에 서 있던 손님들도 각자의 세탁물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노인은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눈치를 보며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탁소 안은 평화로웠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오후의 공기는 따뜻했고 세탁소 안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깊지 않은 한숨.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한숨이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무게가 담겨 있었다. 외투 한 벌. 그것이 노인에게는 소중한 것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찾아야 할 것. 세월이 묻어 있지만 아직 입을 수 있는 것. 노인은 비닐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공기가 먼저 달라졌다. 웃음소리가 컸고 움직임이 성급했다. 세탁소 안의 사람들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내려갔다. 젊은 남자 셋이 들어왔다. 목소리부터 컸다. 야, 여기 좁네. 에어컨 틀어놔야지, 답답하게. 아줌마, 빨리 좀 해주세요. 직원은 손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앞에 서 있던 손님들도 슬쩍 몸을 옆으로 비켰다. 남자들은 자리를 차지했다. 큰 소리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세탁소 안을 자기들 공간처럼 만들었다. 노인은 더 안쪽으로 물러섰다.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비닐봉투를 더 꽉 쥐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노인 쪽을 흘끗 봤다. 그러나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애초에 관심 밖이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세탁소 안의 평화로운 오후는 사라졌다. 대신 긴장이 그 자리를 채웠다. 기계 소리만 계속되고 있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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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남자들은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한 명이 시계를 보며 혀를 찼다. 에이, 오래 걸리네. 우리 바쁜데. 직원은 최대한 빠르게 손을 움직였다. 그러나 일은 일이었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남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아줌마, 우리 먼저 좀 해줘요. 급한 거라니까요. 목소리에 압박이 실려 있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앞에 먼저 온 손님들이 있었다. 순서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남자들은 순서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세탁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느꼈다. 이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걸. 노인은 벽에 더 바짝 붙어 섰다. 작아지려고 애썼다.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것이 이 동네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남자들은 기다림을 참지 못했다. 기계 소리가 거슬린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다. 노인의 존재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의자에 턱을 괴고 앉았다. 다리를 떨었다. 발끝이 바닥을 두드렸다. 짜증이 몸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진짜 느리네. 이래서 동네 세탁소는 말끝마다 불만이 묻어났다.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뭔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혀를 또 찼다. 시간 없는데 진짜. 직원은 계속 일손을 놀렸다. 최대한 빠르게, 그러나 실수 없이. 땀이 이마에 맺혔다. 앞에 서 있던 손님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조금 기다릴게요. 남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말이었다. 남자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앞으로 나섰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본 노인은 더 작아졌다. 벽과 하나가 되려는 듯. 남자 중 한 명이 카운터에 팔을 올렸다. 우리 거 먼저 해주세요. 금방 가져갈 거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세탁소는 작은 가게였다. 이런 일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웃음소리도 커졌다. 세탁소 안에 다른 사람들은 점점 작아졌다.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 누르는 쪽과 눌리는 쪽이 명확하게 나뉘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비닐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손. 많은 것을 견뎌온 손. 그러나 지금은 그저 떨리고 있었다. 남자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다. 세상이 자기들 것인 양. 노인이 한 발 물러섰다. 괜히 부딪힐까봐. 괜히 말이 붙을까봐. 그 모습이 세탁소 안의 침묵을 더 두껍게 만들었다. 노인의 등이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숨을 죽이고 시선을 아래로 고정한 채 남자들 중 한 명이 노인 쪽을 힐끗 봤다. 그러나 관심은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시선일 뿐.
노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다. 세탁소 안에 다른 손님들도 비슷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다. 괜히 얽히지 않으려고, 괜히 말려들지 않으려고. 이 동네에서 괜히 얽히면 피곤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직원은 계속 일했다. 손은 빨랐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끝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남자들은 서로 얘기를 나눴다. 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고기, 아니면 회? 둘 다 먹으면 되지. 웃음소리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다.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노인은 고개를 더 숙였다. 시야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존재를 지우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세탁기가 멈췄다. 직원이 재빨리 문을 열고 세탁물을 꺼냈다. 남자들의 것이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남자들은 세탁물을 받아들었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고는 카운터에 돈을 던지듯 놓았다. 직원은 돈을 집어들었다. 계산을 하고 거스름 돈을 내밀었다. 남자들은 거스름 돈도 대충 받았다. 수고하세요. 말은 했지만 진심은 없었다. 그저 형식일 뿐. 남자들이 문을 열고 나갔다. 세탁소 안의 공기가 천천히 풀렸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노인도 벽에서 조금 떨어졌다. 허리를 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움츠러들어 있었던 몸은 쉽게 펴지지 않았다. 직원이 노인을 바라봤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기다리셨죠?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는 작았다. 떨리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직원도 손님도. 이 동네에서 괜히 얽히면 피곤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세탁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평화롭지는 않았다. 공기 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비닐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받아들었다. 네, 어르신. 언제 찾으실 거예요? 모레쯤 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다. 허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채였다. 노인이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다시 소란이 들렸다. 아까 그 남자들이었다.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야, 거스름 돈 틀린 것 같은데? 맞아, 1,000원 모자라. 다시 들어가자. 노인은 문 손잡이에 손을 댄 채 멈췄다. 몸이 굳었다. 남자들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줌마, 거스름 돈 틀렸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로 계산대를 확인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무슨, 당연히 틀렸지. 남자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아니, 짜증이라기보다는 트집을 잡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다. 직원은 다시 계산을 했다.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드린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분위기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남자 중 한 명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쳤다. 야,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세탁소 안의 사람들이 또다시 움찔했다.
노인은 문 앞에 서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설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확인해도. 확인은 무슨?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세탁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세탁소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있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말이 없었고 움직임도 크지 않았다. 세탁물을 기다리며 잡지를 보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잡지는 한참 전부터 넘겨지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보고 있었다.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고정돼 있었다. 직원에게, 노인에게, 그리고 남자들에게. 그녀는 잡지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소리 없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급하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세탁소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남자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야, 책임자 나와. 이게 장사야? 그녀는 그들 뒤에 섰다. 가까이. 그러나 부딪히지 않을 만큼.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명확했다. 손님, 계산은 맞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봤다. 처음에는 누가 말을 거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누가 감히 끼어드냐는 듯. 그러나 그 표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남자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뭐, 당신이 뭔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만 유지했다. 흔들림 없이, 깊이 있게. 남자는 당황한 듯 다시 말했다. 아니, 이거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상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다. 설득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무게.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이다.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여전히 서 있었다. 자세는 편안했다. 긴장한 기색도 없었다.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뜨려져 있었고 어깨는 수평이었다. 그러나 그 자세 속에는 오랜 시간 훈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균형이 있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자세. 언제든 움직일 수 있지만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자세. 남자 중 한 명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니, 당신 지금. 그녀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남자의 말이 끊겼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고. 세탁소 안은 조용했다. 기계 소리만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한 명 한 명.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남자들의 몸이 조금씩 뒤로 기울었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직원은 카운터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입을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은 문 앞에 서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희미하게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계산은 정확합니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다.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남자들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차갑지 않았다. 뜨겁지도 않았다. 다만 깊었다. 오랜 시간 많은 것을 봐온 사람의 눈빛.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어 본 사람의 눈빛. 그 앞에서 거짓은 통하지 않았다. 허세도 통하지 않았다. 남자 중 한 명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남자들도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존재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세탁소 안의 모든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이 여자 뭔가 이상해. 그냥 나가자. 괜히 얽히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다 알고 있다는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한다는 듯, 좋은 선택이라는 듯. 남자들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거만함은 사라졌다.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시선은 아래로 내려갔다. 목소리도 작아졌다. 그냥, 우리 그냥 갈게요. 말끝을 흐렸다.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길을 비켜주듯 반 걸음 옆으로 물러섰다. 그것이 허락이었다. 갈 수 있다는 신호였다. 남자들은 재빨리 몸을 돌렸다.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다. 뛰지는 않았다. 그러나 빠르게 걸었다. 체면을 지키려는 듯. 그러나 체면은 이미 무너진 뒤였다. 문 앞에 서 있던 노인이 황급히 옆으로 비켰다. 남자들이 문을 열고 나갔다. 1명, 2명, 3명.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이 닫혔다. 세탁소 안에 침묵이 흘렀다. 길고 깊은 침묵. 사람들은 아직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한 여성이 일어서서 몇 마디 말을 했을 뿐.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직원이 먼저 정신을 차렸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은 짧았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잡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탁소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외의 눈빛으로, 감사의 눈빛으로, 그리고 궁금증의 눈빛으로. 저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그러나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 잡지를 보고 있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그러나 실제로 글을 읽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방금 전에 긴장된 순간이 거짓말처럼.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가 앉아 있는 쪽으로. 걸음은 느렸고 망설임이 가득했다. 몇 번이나 멈칫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 앞에 섰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다. 눈빛은 부드러웠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다. 노인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괜찮으십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는 안도감. 그녀는 노인의 손을 꼭 쥐었다. 따뜻하게, 힘있게, 앉아 계세요. 편하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으며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세탁소 안의 공기가 서서히 풀렸다.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숨을 내쉬었고 긴장했던 어깨를 풀었다. 직원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다. 세탁기가 돌아갔다. 건조기가 돌아갔다.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다. 무언가가 바뀌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 이 세탁소 안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세탁소 안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평온보다 더 나은 무언가였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생긴 것 같았다. 함께 어려운 순간을 겪고 함께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연결. 노인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아직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얼굴에는 평화가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잡지를 보고 있었다. 조용히, 방해받지 않으려는 듯.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세탁소 안의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직원이 노인의 세탁물을 접수했다. 어르신, 모레 오후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한결 안정되어 있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다. 조심히 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봤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녀도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답했다. 노인이 문을 열고 나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등 뒤에서 직원이 작게 말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문이 닫혔다. 세탁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손님 몇 명이 남아 있었다. 모두 자기 차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급하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이곳은 이제 안전한 곳이었다. 한 손님이 직원에게 말했다. 아까 정말 놀랐어요. 직원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오늘은 다행이었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잡지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건조기가 멈췄다. 직원이 문을 열고 세탁물을 꺼냈다. 그녀의 것이었다. 손님 다 됐습니다. 그녀가 잡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카운터로 걸어가는 모습은 평범했다. 특별할 것 없는 동네 주민처럼. 감사합니다.
얼마죠? 직원이 금액을 말했다. 그녀는 정확히 계산해서 냈다. 거스름 돈도 받지 않았다. 수고하세요. 직원은 세탁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대답은 했지만 실질적인 정보는 주지 않았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녀가 세탁물을 받아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직원이 뒤에서 말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말끝을 흐렸다.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손을 가볍게 들어 흔들었다. 오후의 햇빛이 세탁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실루엣이 빛 속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세탁소 안의 사람들은 한동안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존재가 지금 떠나간 것 같은 느낌.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대체 누구실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알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누군가 나섰다는 것. 약한 사람을 지켜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세탁소 밖에서는 그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세탁물을 든 손은 편안했다. 걸음걸이도 평범했다. 동네를 산책하는 사람처럼, 특별할 것 없는 오후처럼. 그러나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의 흔적. 그녀는 골목을 돌았다.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날 저녁 동네 곳곳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세탁소에서 일어난 일, 누군가가 나섰다는 이야기, 말썽을 부리던 젊은이들이 단 몇 마디에 물러갔다는 이야기. 들었어? 오늘 세탁소에서. 응, 나도 들었어. 신기하더라. 그 여자 누군지 알아? 몰라. 이 동네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던데. 이야기는 커피숍에서, 슈퍼마켓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오갔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추측만 있을 뿐이었다. 경찰 아닐까? 아니면 군인 출신이거나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 같던데. 노인은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맞이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오늘 같은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또 일어날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약한 사람은 여전히 약하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오늘은 누군가가 나서줬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한편 세탁소 직원은 가게 문을 닫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평소와 다른 하루였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배운 것도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직원은 문을 잠그며 작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동네는 조용해졌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되새기며 용기를 얻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도 나설 수 있을까? 쉬운 질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통해 달빛이 들어왔다. 방은 간소했다. 필요한 것만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오늘을 떠올렸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컸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조용한 동네였다. 이런 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필요할 때는 여전히 나설 수 있도록.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 오랜 시간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 생사의 경계에서. 이제는 평범함을 원했다. 그러나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몸에 배인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필요할 때 움직이는 본능. 그것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오늘처럼 때때로 필요한 순간이 왔다.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싱크대에 놓았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조용히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녀였다. 며칠이 지났다. 세탁소는 평소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손님들이 드나들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일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분위기였다.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노인이 세탁물을 찾으러 왔다.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에. 어서 오세요, 어르신.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노인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며칠 전과는 달랐다. 직원이 세탁물을 건넸다. 깨끗하게 다려진 외투. 노인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잘 됐네요. 다행입니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노인이 계산을 하고 세탁물을 들고 나가려는데 문이 열렸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젊은 남자였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이 남자는 며칠 전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이 동네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젊은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노인을 향해 몸을 비켰다. 먼저 나가세요. 노인은 놀라 그를 바라봤다. 젊은 남자는 미소 지으며 기다렸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문 밖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허리가 전보다 펴져 있었다. 걸음도 좀 더 가벼웠다. 직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작은 변화들.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들. 그날 이후 세탁소는 조금씩 달라졌다.
손님들이 서로를 배려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차례를 지켰다. 직원에게도 친절했다. 작은 감사의 말들이 오갔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그날을 이야기했다. 누군가 나섰던 날을,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조용히 상황을 바꿨던 날을. 그 사람 다시 봤어? 아니, 그 이후로 못 봤어. 어디 사는지 알아? 이 동네 어딘가일 텐데. 그녀는 여전히 이 동네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보였다. 그중 한 명이 세탁소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다. 노인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편안한 웃음. 오랜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웃음. 그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미소가 지어졌다. 작은 미소. 만족스러운 미소. 노인이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노인은 놀란 표우로 천천히 일어섰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깊게, 진심을 담아. 그녀도 고개를 숙여 답했다. 가볍게. 그리고 걸음을 계속 옮겼다. 노인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다. 친구가 물었다.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대답했다. 은인이야. 이 동네의 은인. 친구는 더 묻지 않았다. 노인의 표정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세탁소 직원은 가게 문을 닫으며 문득 생각했다. 그 여성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세탁소에 올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감사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동네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밤이 왔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동네는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를 마시며 조용히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다시 나설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오랜 시간 익힌 방식. 707특임대에서 배운 방식. 생사의 경계에서 익힌 방식. 이제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방식.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잎이 살랑이는 소리. 평화로운 소리. 그녀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러나 언제든 준비되어 있었다.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동네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좀 더 존중했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동네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세탁소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세탁 맡기려고요. 가방에서 옷 몇 벌을 꺼냈다. 평범한 일상복들. 직원이 받아들며 말했다. 며칠 전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 동네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손을 저었다. 별일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투는 담담했다. 과장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직원이 옷을 확인하며 물었다. 언제 찾으러 오실 거예요? 이틀 후면 괜찮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건넸다. 그녀가 영수증을 받아들 때 문이 다시 열렸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인사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시선이 그녀에게 잠깐 머물렀다. 그러나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양복 드라이 클리닝 맡기러 왔습니다. 네, 주세요. 남자가 양복을 건넸다. 비싼 양복이었다. 재질이 좋아 보였다. 급한 건데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밀린 게 많아서.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안 되는데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목소리에 압박이 실렸다. 직원은 당황했다. 죄송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에휴, 정말.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다. 그녀는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그러나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다른 데 가봐야겠네요. 시간 낭비했네. 말끝이 날카로웠다. 직원을 탓하는 듯한 어조였다.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억울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손님. 남자가 돌아봤다. 네. 직원분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급한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를 다시 바라봤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직원을 향해 말했다. 제가 너무 급했네요. 모레까지 가능할까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가능합니다. 모레 오후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남자는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직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도와주셨네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서로 배려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세탁소를 나섰다. 직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이 사람이 이 동네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든든했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마켓. 그녀는 장을 보고 있었다. 장바구니에는 간단한 식재료들, 채소 몇 가지, 과일 조금, 우유 한 팩. 혼자 사는 사람의 장바구니였다. 계산대로 향했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산을 하고 계셨다. 동전을 하나하나 세며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찼다.
에휴, 느려. 젊은 여자였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계속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더 서둘렀다. 손이 떨렸다.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고.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려 동전을 주부려 했다. 그녀가 먼저 움직였다. 재빨리 몸을 숙여 동전을 주었다. 제가 할게요. 할머니에게 동전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함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도와 계산을 마무리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짐을 들고 나갔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계산대로 물건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오래 걸리네. 그녀가 그쪽을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만 보냈다. 젊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젊은 여자는 순간 멈칫했다. 계산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손님. 그녀가 물건을 내려놓았다. 젊은 여자는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산원이 그녀를 보며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배려하면 좋죠.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밖에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벤치에 앉아 쉬고 계셨다. 그녀를 보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아가씨, 아까 고마웠어요. 그녀는 다가가 앉았다. 괜찮으세요? 집이 멀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가까워요. 그냥 좀 쉬려고요. 요즘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녀는 할머니의 짐을 바라봤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할머니가 놀라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는걸요. 집도 가깝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함께 가요. 저도 산책할 겸. 할머니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표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서. 저녁 공기가 선선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서로 배려하는 게 줄어들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이웃끼리 서로 챙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들 자기 일만 바쁘고. 한숨이 섞인 말이었다. 그러나 원망은 아니었다. 그저 아쉬움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렇게 믿어요? 네. 사람들은 본래 선하니까요. 다만 때때로 잊어버릴 뿐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했다. 여기에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짐을 받아들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그녀도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할머니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동네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들.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게 되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살아가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았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안에서 소란이 들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왜 자꾸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노인들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는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안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노인 몇 분이 구석에 몰려 있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경로당 관리자로 보이는 여성이 남자를 달래려 하고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컸다. 경로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노인들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섰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들어오자 공기가 변했다. 관리자가 그녀를 보았다.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남자는 아직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여기 바로 옆에 사는 사람 생각은 안 해요? 매일 시끄럽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손님. 남자가 돌아봤다. 뭐? 누구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남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녀가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저기. 그녀는 남자 앞에 섰다. 가까이. 그러나 위협하지 않았다. 어르신들께 소리를 지르는 건 옳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명확했다. 남자가 변명하려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불편하시면 대화로 풀어야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자분과 이야기하세요. 조용히.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자를 향해 돌아섰다. 죄송합니다. 좀 차분하게 이야기하죠. 관리자가 안도하며 대답했다. 네, 그러시죠. 두 사람은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고함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다. 그저 대화였다. 노인들은 천천히 긴장을 풀었다. 한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경로당을 나섰다. 밖에는 저녁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달이 지났다. 동네는 이제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했다. 약자를 배려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 세탁소 직원은 이제 손님들에게 미소로 맞이받았다. 경로당 노인들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슈퍼마켓에서는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작은 변화들. 그러나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다.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하게.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 동네 어딘가에 특별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필요할 때 나서는 사람.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녀.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다. 중년 여성이었다. 아이의 어머니로 보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네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넘어지며 크는 거니까요. 여성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이 동네 세탁소에서.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다. 소문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손을 저었다. 과장된 이야기일 거예요. 별일 아니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이후로 동네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본래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때때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뿐이죠. 여성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두 사람은 잠시 공원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다. 노인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했다. 여성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 동네에 계속 살아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갈 곳도 없는걸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여성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데리러 갔다.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다. 평화로운 오후. 이런 오후가 계속되기를. 모두가 평온하게 살 수 있기를.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골목을 걸으며 하루를 되돌아봤다. 평범한 하루였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저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 일상이 좋았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세탁소였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세탁소 안을 바라봤다. 직원이 혼자 일하고 있었다. 열심히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집에 도착했다. 작은 원룸. 간소하지만 편안한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다. 선선하고 상쾌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는 저녁. 그러나 외롭지 않았다. 동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끓였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내일도 그러기를. 그러나 만약 내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나설 것이다. 주저없이.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오랜 시간 익힌 삶의 방식. 707특임대, 특수부대, 국가를 위해 일했던 시간. 생사의 경계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시간. 그때는 달랐다. 명령이 있었고, 목표가 명확했고, 적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명령은 없다. 목표는 단순하다. 평범하게 살기. 그리고 필요할 때 나서기. 적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적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방관하게 만드는 무관심. 그것들과 싸우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의 임무였다. 차를 다 마시고 잔을 싱크대에 놓았다.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명상하듯 몸의 긴장을 풀었다. 마음도 편안해졌다. 잠이 서서히 찾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은 없었다. 평온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습관이었다. 특수부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간단히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는 조용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그녀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살아있다는 느낌. 운동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스트레칭을 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주황빛이 퍼지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예측 가능하지 않다. 오전 10시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찼다. 싸게 가져가세요. 오늘 물건 좋아요.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샀다. 과일, 채소, 생선. 한 상인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가씨, 이거 신선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다. 예쁜 아가씨한테는 덤도 줘야지. 여기 하나 더. 그녀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정가로 주세요.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덤을 넣었다. 아니야, 가져가. 좋은 사람은 복 받아야 해. 그녀는 결국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자주 와. 장을 다 보고 시장을 나서려는데 소란이 들렸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가까이 다가갔다. 한 젊은 남자가 노점상 아주머니와 다투고 있었다. 이게 얼마라고? 사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손님,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가격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까는 더 쌌어. 남자의 목소리가 컸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며 슬슬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귀찮은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지켜봤다. 상황을 파악했다. 남자는 억지를 쓰고 있었다. 가격표가 명확히 보였다. 처음부터 같은 가격이었다. 아주머니는 약자였다.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그녀가 조용히 다가갔다. 손님. 남자가 돌아봤다. 뭐? 그녀는 가격표를 가리켰다. 가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가격이었어요. 남자가 비웃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봤습니다. 가격은 바뀌지 않았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말하려다 그녀의 눈빛과 마주쳤다.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눈빛. 남자는 말을 잃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맞아, 나도 봤어. 가격 안 바뀌었어. 저 남자가 억지 부리는 거야. 남자는 당황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래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아주머니가 안도하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남자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아주머니가 그녀를 바라봤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시장을 나섰다. 뒤에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 받을 거예요. 좋은 사람. 그녀는 손을 흔들며 계속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생각했다.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세상에는 여전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다.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누구나 두렵다. 누구나 얽히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녀는 그것을 선택했다. 오래전부터 707특임대에 있을 때부터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단지 방식이 바뀌었을 뿐. 이제는 총이 없다. 명령도 없다. 조직도 없다. 그저 그녀 혼자.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했다. 장본 것들을 정리했다. 냉장고에 넣고 필요한 것들은 선반에 올렸다. 점심을 간단히 해먹었다. 샐러드와 빵, 차 한 잔.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평화로운 오후. 이런 오후가 좋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후. 그저 조용히 책을 읽는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그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간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그녀는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간단한 요리. 혼자 먹기에 충분한 양. 요리하는 동안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멜로디. 기분이 좋았다. 저녁을 차려놓고 천천히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음미하며 먹었다. 이런 순간들이 소중했다. 평온한 순간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다. 저녁 공기를 마셨다. 선선했다.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아졌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별은 더 밝아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거를 떠올렸다. 707특임대 시절. 긴장된 순간들. 생사가 갈린 순간들. 그때는 달랐다. 매 순간이 긴장이었다. 실수는 곧 죽음이었다. 그러나 동료들이 있었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 서로를 믿는 사람들. 이제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그녀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가끔 그리워진다. 그 시절이, 그 동료들이.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다. 시간은 흘렀고 삶은 바뀌었다. 이제는 이곳이 그녀의 삶이다. 이 동네가, 이 평범함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왔다. 베란다 문을 닫았다. 불을 하나씩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내일도 그러기를. 몇 주가 더 지났다. 동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문화가 되었다. 세탁소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직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손님들도 친절했고 서로 배려했다. 경로당 노인들은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했고 아이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시장 노점상들도 평화로웠다. 억지를 부리는 손님은 사라졌다. 대신 웃음과 인사가 오갔다. 동네 전체가 바뀌었다.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였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히 살아가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평범하게 살았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나섰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의 표시였다. 그녀도 미소로 답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미소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골목을 걷다가 세탁소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직원이 손을 흔들었다. 그녀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계속 걸었다. 경로당 앞을 지났다. 노인들이 밖에 나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를 보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도 고개를 숙여 답했다. 시장 쪽을 지났다. 문을 닫고 있는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연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만족스러웠다. 이곳이 좋았다. 이 동네가 좋았다. 이 평범함이 좋았다. 해가 완전히 졌다. 별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여기서 계속 살 것이다. 조용히, 평범하게, 그러나 언제든 준비된 채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나설 것이다. 주저없이, 말없이.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707특임대 출신, 특수부대원, 국가를 위해 싸웠던 사람. 이제는 이 동네를 지키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 약자를 지키는 사람. 총은 내려놓았지만 신념은 내려놓지 않았다. 방식만 바뀌었을 뿐. 그녀는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불빛이 맞이했다. 신발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차를 끓여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마셨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그러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평범함이 계속되기를.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그것이 그녀의 바람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동네는 조용해졌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도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평온한 마음으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작은 기적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잠들었다. 깊고 평온한 잠. 꿈속에서도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 동네는 계속 변했다. 좋은 방향으로, 따뜻한 방향으로.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세탁소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 한 사람의 나섬이 동네 전체를 바꾼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세대를 넘어.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히 살아가는 한 여성이 있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도 정확히 모르는, 그러나 모두가 고마워하는,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 그녀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시장에 가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조용히 쉬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이 동네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방식. 소리 없이 움직이고,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이제 그 기술은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였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이 동네가 증명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나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세탁소의 직원은 이제 자신감 있게 일했다. 경로당의 노인들은 편안하게 웃었다. 시장의 상인들은 활기차게 장사했다. 동네의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았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한 사람의 조용한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날 세탁소에서 시작된, 그리고 동네 전체로 퍼져나간 그때의 감동이었다.
조용했지만 확실한 변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용기. 그리고 모두에게 퍼진 따뜻함.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